예, 안녕하세요. TCI 기질과 성격 검사를 발표하게 된 사주입니다. 발표자는 김기남, 한상돈, 정승호, 김진규, 황은경이며 발표자는 3명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CI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클로링어의 심리학적, 생물학적 인성 모델에 기초하여 한 개인의 기질 및 성격을 특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먼저 기질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으로 타고난 것이며, 성격은 개인의 어떤 목표와 가치를 자기 개념에서의 개인차와 관련되고 기질에 의한 자동적인 정서 반응을 조절합니다. 클로링어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받아들이고 우리의 성격은 지속적으로 성숙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CI의 척도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I는 4개의 기질 척도와 3개의 성격 척도를 포함하여 7개의 척도로 이루어진 검사입니다. 타고난 나 기질과 변화하는 나 성격을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 3세에서 성인까지 총 4개의 버전, 유아용, 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이루어진 TCI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한 개념의 척도와 하위 척도로 측정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척도의 주요 특징 중 첫 번째로 기질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 척도는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으로 자극 추구, 유형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의 4개의 척도가 있습니다. 자극 추구는 자기가 보기에 새롭거나 신기한 자극, 보상 단서에 끌리면서 행동이 활성화되는 유전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유형 회피는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에 대해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는 유전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 사회적 보상, 신호, 즉 타인의 표정 및 감정 등에 강하게 반응하는 유전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인내력은 지속적인 강화가 없어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려는 유전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격 척도는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에서의 개인차로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3개의 척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율성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능력이고, 연대감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사회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지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기 초월은 우주 만물과 자연을 수용하고 동일시하며 이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능력의 개인차입니다. 다음으로 7개의 척도와 그 하위 척도에 대해서 주요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I는 태어난 기질과 환경,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격을 구분하여 개인의 일성을 이해하려는 검사입니다. 자극 추구에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극 추구는 새로운 자극과 흥분을 추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인 보상 단서에 접하면 이러한 자극에 끌리면서 행동이 활성화되는 유전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 활동을 하며 처벌과 단조로움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자극 추구 척도는 이러한 기질적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다음으로 하위 척도에는 4개가 있습니다. NS1은 탐색적 흥분, 관습적 안정성에 해당되며, 이 하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라고 느낄 만한 낯선 상황이나 낯선 장소를 탐색하는 데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때로 감각 추구적이라고 기술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활동에 쉽게 빠져들고 스릴과 흥분, 모험을 즐깁니다. 이들은 때로 비관습적이거나 현실적인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NS2는 충동성, 심사숙고에 해당됩니다.
이 하위 척도에서 높은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감정 변화가 극적이며 순간적인 인상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기분파입니다. 반대로 낮은 점수는 심사숙고형의 사람이므로 의사결정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 때면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NS3 같은 경우에는 무절제, 절제 부분입니다. 이 하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돈, 에너지, 감정 등을 잘 절제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돈이나 자원, 능력이 바닥날 때까지 다 써가며 사는 방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NS4는 자유분방, 질서 정연의 하위 척도인데요.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조직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체계적이고 이들은 엄격한 규칙과 규율에 있는 활동을 더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위험 회피 척도입니다. 위험을 회피하거나 행동을 억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조심성이 많고 잘 긴장하며 겁이 많고 안전을 중시하며 수동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걱정이 많고 비관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에너지 수준이 낮아서 자주 피곤해하고 쉽게 지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며 비판과 처벌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반면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걱정이 없고 이완되어 있으며 과감하고 용기가 있으며 위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고 낙관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에너지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타인에게 역동적이고 활발하며 정력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다음으로 위험 회피의 하위 척도는 4개가 있는데요. 먼저 HA1의 경우에는 예기 불안, 낙천성이며 이 하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2가지 행동 경향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이들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험과 실패를 먼저 예상하는 비관적 성향을 보이고 둘째로 이들은 창피하거나 당혹스러운 경험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런 경험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되씹는 경향을 보입니다. HA2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의 자신감으로 이 하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때로 남들이 보기에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고 침착하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HA3는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으로 이 하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에서 수줍어하며 자기 주장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사교적이고 대담하며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HA4는 쉽게 지침 또는 활기 넘침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하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허약하고 활력이 적은 것으로 비칩니다. 사소한 질병이나 스트레스에서 회복되는데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아주 정력적이고 힘이 넘치는 듯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너무 어렵거나 힘겹게 느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민감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랑, 인정, 칭찬과 같은 사회적 보상 신호에 반응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따뜻한 사회적 애착을 이루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상 신호와 타인의 감정 등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정서 반응이나 행동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민감성 척도는 사회적 애착에 대한 의존성에서의 개인차, 다시 말하면 사회적 보상 신호와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하위 척도는 4개가 있습니다. RD1은 정서적 감수성으로 이 하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마음이 여리고 정이 약하며 점수가 낮은 사람은 종종 실리적인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RD2는 정서적 개방성에 해당되는데요. 점수가 높은 사람은 개인생활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반면에 점수가 낮은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해서 관심이 적고 다른 사람들과 다소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지내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RD3는 친밀감 또는 거리 두기 부분인데요. 이 하위 척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개인생활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더 선호하며 따뜻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점수가 낮은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다른 사람들과 다소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RD4는 의존 독립으로 이 하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승인을 얻는 것에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척도로 인내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력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한 번 시작한 행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속적인 강화가 없더라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하려는 유전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보상이 예상되지만 지금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간헐적으로만 보상이 주어지거나 심지어 간헐적인 처벌이 주어지더라도 사람은 한 번 시작한 행동을 계속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인내력 척도는 이러한 기질적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위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하위 척도가 있고요. P1은 근면, P2는 끈기, P3는 성취에 대한 야망, P4는 완벽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중 P4 완벽주의는 이 하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최선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완벽주의자가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융통성이 부족하고 이전에 성공한 적이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을 고집스럽게 지속합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의 현실과 늘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실용주의자입니다. 한 가지 방식이 안 되면 포기하고 쉽게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상으로 4개의 기질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3개의 성격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성이 되겠는데요. 자율성은 스스로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있어서 저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는 자기 개념으로 반영됩니다. 성격의 세 척도, 자율성, 연대성, 자기초월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서의 차이, 즉 자기 개념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율성 척도는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개인 개념을, 연대감 척도는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기 개념을, 그리고 자기 초월 척도는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기 개념을 각각 측정하게 됩니다. 자율성의 척도는 자신의 자율적 개인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율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을 자율적 개인으로 이해하고 또한 자율적 개인이 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율성의 하위 척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 하위 척도는 5개의 하위 척도를 갖고 있는데요. SD1은 책임감과 책임 전가, SD2는 목적의식과 장기적 목표가 불확실할 경우, SD3는 유능감과 무능감, SD4는 자기 수용과 자기 불만, SD5는 자기 일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 SD5의 자기 일치 하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좀처럼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으며
많은 유혹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일치되는 행동을 보입니다.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자신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습관을 형성하여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강한 유혹을 뿌리치거나 상황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못하고 이에 굴복합니다. 그 다음에 연대성이 되겠는데요. 연대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을 수용하고 성숙하게 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대감 척도는 자신을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즉, 이 척도는 타인에 대한 수용 능력 및 타인과의 동일시 능력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합니다. 그렇다면 하위 척도, 연대감의 하위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하위 척도가 있고요. C1은 타인 수용과 비판적인 경향, C2는 공감, 둔감, C3는 이타성과 이기성이 되고요. C4는 간대함과 복수심, C5는 공평과 편파가 되겠습니다. 이 중 C4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C4 관대함과 복수심에서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동정심과 자비심이 많고 용서를 잘하며 관대한 사람으로 기술되고, 이들은 모욕이나 부당한 대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여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 7번째 자기 초월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타인을 초월한 세계 만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초월 척도는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즉, 이 척도는 우주 만물과 자연을 수용하고 동일시하며 이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능력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합니다. 자기 초월이나 만물을 우주적 전체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인식함으로써 만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주식 속에서는 자신과 타자의 구분이 줄어듦으로써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중요성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꾸밈이 없고 충만하며 참을성이 있고 창조적이며 사심이 없고 영적인 사람으로 기술이 됩니다. 자기 초월적인 사람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하위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T1은 창조적 자기망각 또는 자의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과 일은 정신병리를 보이지 않더라도 자기 경계가 희미해질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이 하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깊이 몰입할 때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자신 경계를 초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잠시 동안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의 시공간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자기 망각을 경험하는 사람은 종종 창조적이고 또 독창적이라고 기술됩니다. 반면에 점수가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나 일에 집중하는 때도 자신의 개별성에 대한 인식을 늘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술이나 아름다움에 대해 깊은 감동에 빠지는 일이 별로 없고, 따라서 이들은 타인의 관습적이고 무미건조한 상상력이 부족하고 자의식이 높은 사람으로 비치게 됩니다. ST2는 우주 만물과의 일체감,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ST3는 영적 수용, 합리적 유물론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질 척도를 통해 내가 타고난 기질과 성격 척도를 통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판 TCI 검사의 표준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TCI 검사는 성인용, 대학생용, 청소년용, 아동용, 유아용이 있으며, 오늘은 성인용을 중심으로 대학생용과 잠깐 비교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식 TCI 검사의 채택 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에 예비 연구, 문항 채택, 표준화 연구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예비 연구에서는 황석현이 번역한 독일 TCI-RS판에 140개의 질문의 예비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경기도 유치원 학부모 88명과 서울 소재 대학원 학생 12명 해서 총 100명이었으며 제2차 예비 연구에서는 1차 연구의 140문항 중 6문항만을 수정하여 동일한 140문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 경기 거주하는 일반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2차의 140문항을 그대로 채택하여 황석현에 의해서 영어로 역번역된 후 미국의 원저자인 C.R. 클로닝거 교수와 독일판 검사의 저자인 K. 고스의 번역, 평가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차 예비 연구에서는 문항 분석 기준, 즉 문항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각 척도 및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 문항 척도 간 상관 계수, 문항 하위 척도 간 상관 계수 및 요인 분석 등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문항들을 찾아내었으며 2차 예비 연구에서도 동일한 문항 분석 기준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한국판 검사는 다음 해인 2006년 상반기부터 표준화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성인 집단은 대학생을 제외한 20대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되었고 이 집단의 표준화 과정은 아동용 검사와 유아용 검사의 표준화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아동용 검사와 유아용 검사의 표준화에 포함된 아동 및 유아들의 그 학부모들이 성인용 검사의 표준화에 1차적으로 표집되었고 이들 이외에 20대와 50대 이상의 집단은 별도로 표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학생 집단은 서울, 부산, 수원의 3개 도시와 경기도 충청남도의 비도시 지역에 위치한 7개 대학에서 표집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전문대 7곳이 포함되었고요. 무성의 응답과 임의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61명이 규준 집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자료는 최종으로 결정된 성인용 규준 집단의 구성 내용입니다. 2006년 당시 교육 수준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현재 고졸자와 대졸자 및 대학원 졸업자 비례가 어떠했는지 올해 2021년의 상황을 비추어 비교 분석해 보시면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남자 집단은 고졸 364명, 대졸 443명, 대학원 졸업자 75명으로 총 980명, 여자 집단은 고졸 459명, 대졸 429명, 대학원 졸 42명으로 총 1041명, 합 최종 2021명으로 규준 집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한국판 TCI 표준화 연구의 결과에 따른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자면 일반 성인 집단의 경우 4개의 기질 척도와 성격 척도의 하나인 연대감 척도에서 남녀 간의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학생 집단은 사회적 민감성 척도를 제외한 3개의 기질 척도와 자율성 척도에서 남녀 간의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표는 성인용과 청소년용에서 채택된 하위 척도 비교입니다. 특별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하위 척도는 청소년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하위 척도이며 RD2 정서적 개방성, P1 근면, P2 끈기, P3 성취에 대한 야망, P4 완벽주의 척도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성 이라는 성격 척도에서는
SD5 자기일치라는 하이 척도가 청소년용 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한국판 표준화 연구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본 도표는 남자와 여자 성인들의 척도별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남녀 간의 평균 차이가 높은 척도로는 기질면에서는 자극 추구 척도, 위험 회피 척도이며 성격 면에서는 인내력 척도를 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표는 내적 합치도 개수 측정을 통해서 표준화 검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독일판 검사도 잠깐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극 추구 기질면에서는 독일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도가 더 높았고, 사회적 민감성 면에서는 독일이 우리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표준화 연구 결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검사의 타당도를 들 수 있습니다. 검사의 타당도는 일반적으로 피어슨의 척도 간 상관계수로 측정합니다. 상관계수가 1이면 완벽한 정적 상관성을 지니고 제로이면 관련이 없고 마이너스 1이면 완벽한 부적 상관을 보여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이한 상관을 살펴보면 위험회피 기질과 자극 추구 기질은 서로 관련성이 가장 적었습니다. 또한 자율성의 성격과 위험 회피의 기질 사이에는 최대의 부적 상관을 보였습니다. 본 데이터는 각 척도의 하위 척도들을 포함하여 통계를 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위 척도는 빼고 큰 척도로만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판 TCI 검사 표준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성인용 검사를 받고 싶다면 TCI 패밀리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주식회사 마음사랑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피검사자가 성인이라면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20에서 25분 정도 소요되며 채점은 홈피의 회원 가입 후에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PT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혹시 그 앞장입니다. 혹시 직접 검사를 구입해서 실시하고 해석도 해보고 싶으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제시된 4가지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은 구입할 수 있고, 또 정신건강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정신건강 관련 학과 대학원생 이상이라면 TCI 워크샵 추가 이수 시 검사를 구입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판 TCI 검사를 위한 표준화 연구 및 검사 구입 실시에 관련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TCI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TCI 특징은 첫째, 한 개인의 인성과 감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일상적인 방식에 대해 풍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세한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네 번째, 현존하는 인성 검사들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검사입니다. 성격과 기질을 모두 포함하는 검사이지만 척도는 많고 모형수가 적은 것이 한계입니다. 최근 이론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검사입니다. 다섯 번째, 한 개인의 타고난 기질 유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며 그가 이러한 기질을 어느 정도로 성숙하게 조절하는지 말해줍니다. 자율성 플러스 연대감 척도는요, 개인의 타고난 기질이 어느 정도로 성숙하게 조절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한 개인이 지도자, 협력자, 고독한 솔로인지를 구분합니다. 다음입니다. TCI 해석 기본 원리는
첫째, 프로파일의 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7개의 기질 및 성격 척도 각각의 개별적 해석 내용은 그 자체로 언제나 유효하고요. 인성의 모든 차원들은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프로파일 형태에 의한 유형의 분류는 차원적 접근과 범주적 접근을 연결하는 중요한 결과가 되어서 차원 2에서는 유형 1과 유형 2, 유형 3과 유형 4가 차원 1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TCI 해석 기본 원리입니다. 넘겨주세요. 자국 추구가 높고 자국 추구가 낮습니다. 위험 회피가 낮고 위험 회피가 높은 곳에 유형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추구하고 공격적이고 경쟁적이고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말이 많은 외향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TCI 기본 해석 기본 원리에서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사회적 민감성이 낮고 자국 추구가 낮고 자국 추구가 높은 곳에서 첫 번째 유형을 한번 보면 관심을 끌기 원하는 또한 자기 탐닉적인 정열적인 자기 조치적인 공상에 빠져드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또한 위험 회피가 낮고 사회적 민감성이 낮고 위험 회피가 높은 그러한 곳에서 세 번째 유형을 보면은요, 반항적이고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거리를 둔 무관심, 또한 냉정하고 쉽게 동요되지 않는 그러한 기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TCI 기본 해석 원리에서 넘겨주세요, 선생님. 네, 더 넘겨주십시오. 네, 거기 하겠습니다. 거기 하겠습니다. 기질의 네 가지 차원에서는 앞에 자국 추구와 위험 회피와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 있습니다. 자국 추구가 아닙니다. 자국 추구가 낮고 위험 회피가 낮고 사회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율성 플러스 연대감 점수가 낮은 경우가 위성숙 비율이 6%에 불과하고 자국 추구가 높고 위험 회피가 높고 사회 민감성이 낮은 경계선 기질 유형에서는 미성숙한 성격의 비율이 72%로 안정된 기질 유형에 비해서 12배에 달합니다. 넘겨주세요. 성격의 세 가지 차원은 자율성과 연대감, 자기 초월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세 분의 그 TCI 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남자분인데요. T 점수가 53점, 그리고 유형 회피가 29점, 사회성 민감성이 63점이고 성격으로서 인내력은 62점, 자율성은 75점, 연대감은 71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격을 파악을 해보니까 MLH형입니다. 호인이면서 영웅적이고 씩씩한, 그래서 낯선 사람을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행동을 할 정도로 대담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고요. 어려움이나 곤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하던 일을 침착하게 지속하고요. 사회적 상황에 거리낌 없이 쉽게 참여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인정이 많고 따뜻하고 동정심이 많아서 어려운 처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정에 약해서 남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어서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성격 유형입니다. 성격 유형은 HHH 창의적인 성격입니다. 창조적이고 수용적이며 사력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고 개인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보다 의미 있는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높습니다. 타인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화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현재는 삶이 불행하고 좌절스러워도 결국 모든 일은 긍정적인 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성격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십니다. 기질로는 자국 추구가 40점, T점수가 위험 회피가 43점, 사회적 민감성이 55점입니다. 성격으로는 인내력이 47점, 자율성이 65점,
연대감이 50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질을 먼저 살펴보면요. 넘겨주세요. LLH, 믿을만하고 안정된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굳굳하고 담대하게 일을 해결해 나가시고요. 여러 사람들과 온화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자기보다 먼저 되리라고 생각해주는 믿음직한 면모를 지니고 계십니다. 매사를 침착하고 신중하게 다루고 대체로 유쾌하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심과 인정이 많고 착실하고 양심적이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며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반면에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일은 별로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을 받으면 쉽게 마음이 상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그러한 기질을 갖고 계십니다. 성격 유형을 보겠습니다. HMH의 독창적인 성격이십니다. 독창적이고 상의성이 풍부하며 무리 중에 섞여 있더라도 두드러지는 비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자신의 장단기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구하시고 새롭게 신선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고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예술이나 심리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결과의 승패에 관계없이 자신이 노력하는 것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또 한 번의 TCI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십니다. 기질은 자국 추구가 T점수가 59점이 나오셨어요. 위험 회피는 44점, 사회적 민감성은 51점, 성격은 인내력이 59점, 자율성이 50점, 연대감이 63점입니다. 자기 초월이 69점입니다. 이분의 기질의 유형의 성격을 보면 HLM이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이십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하거나 낯선 사람을 대할 때에 망설임 없이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대담하고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즐기며 스릴 넘치는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시고요.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작은 가능성만 있다면 정열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행동하시고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친구를 쉽게 사귀십니다. 충동적이고 조심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이분의 성격 유형을 해석해 보면 MHH의 사려 깊으신 분이십니다. 다정다감하며 동정심이 많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싶어하며 타인과 깊은 연대감을 느끼십니다.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두지 않은 채 헌신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는 일은 드물고 상황과 맥락에 따른 유연성이나 융통성이 잘 발휘되는 편입니다. 결과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저희들의 그 파일을 예를 들었는데 이분들 모두 자율성 플러스 연대감이 척도가 높아서 성숙된 성격 유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